XSFM입니다. PODERA 피부 장벽 깊이 들어가 잊고 있던 깨끗함을 깨우다. 바이오 시카덤으로 빠르게. 단 하나의 해답. 엔서 나인틴 시카판테놀. 오늘의 가장 긴 사연은 강명철 씨의 사연입니다. 네. 유형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대리운전사 강명철이라고 합니다. 네. 언젠가 그 알실 나성인 코너 민편이었던가요. 제가 이경혁 문학인의 테마곡을 단소로 불어 인스타에 올린 것을 유형께서 친히 시그널에 삽입해 밈의 활용 사례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 동영상의 색깔 톤도 아주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써봅니다. 오늘은 이른 복귀에 실패하고 처음 가본 달동네의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 들어가 비빔면을 샀지만 그것을 합법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이지요. 결국 근처 공원으로 몰래 가져가 최대한 구석진 곳에서 먹었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마스크를 벗고 라면을 먹는 제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끼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그것을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 요즘은 편의점에서 취식을 못하게 돼 있나 보군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도 하긴 그렇죠.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도 네. 그리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걸 써붙여 놓은 편의점들도 상당히 많고. 네네. 그래서 아까 뭐 이승재 씨 사연 때문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게 뭐 급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바쁘고 이럴 때는 차 안에서 뭘 많이 먹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대리운전 기사는 차 안에서 뭘 먹을 수도 없습니다. 네네. 내 차가 아니거든요.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24시간 영업하는 국밥집에라도 가서 배를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운수노동자들이 하는 고생이죠, 요즘. 아, 이게 이제 도시가 새로 다 막 뒤집어지고 바뀌고 이러면서, 기사식당 있던 곳들이 사라진 동네가 일부 있어요. 그러면 기사식당의 역할을 땡도날드 같은 데가 대신하는 거예요. 새벽 4시가 되면 기사님들 많이 만나볼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엄청 불만인 거죠. 내가 저녁 먹을 시간인데 모닝 메뉴 판다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네. 서러운 길고양이의 심정이 되어 요파 씨의 대리기사 일을 하다가 좋게 된 사연이라도 좀 쓸까 하는 생각으로 휴대폰 메모장을 켰습니다. 네. 새벽에 쓰셨군요. 10시 이후라도 혼밥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대화도 나눌 수 없으니 방역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야간 이동 노동자의 줄임배도 달래고 자영업자도 1인 메뉴 개발을 통해 영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자정 이후로는 관리나 단속 인력이 부족할 할 테고 제 포만감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징징은 이 정도로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때는 작년 이맘때 새벽 1시 저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지금은 읍이 되었습니다. 한숲시티에서 신도시인가 봐요. 옆에 킥보드를 세워놓은 채 콜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숲시티는 아직 주변이 덜 개발된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들어가는 콜은 많아도 나오는 콜은 거의 없으며 이게 대리운전 쓸 때 늘 궁금했던 거죠. 네.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수로 가실까? 보통 막 너무 뭐랄까 나가는 게 없으면 어떤 차가 따라오고 다마땡이 차 따라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옛날엔 그랬다고들 하죠. 무슨 종로에서 뭐 이런 데로 갑시다. 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으로 갑시다. 그럼 이제 남사면에서 거하게 취하신 분이 종로로 갑시다 이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용이하지 않기에 대리기사들은 한숨시티라는 슬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나 거기 사는 요파셔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죄송한 마음에 사족을 더하자면 제가 사는 동네 역시 대표적인 택시 대리 기피 지역이라 3릉 5개라는 별칭으로 불린다는 TMI를 적어둡니다. 아무튼 새벽 1시에 한숲시티에 있다는 건 첫 차를 기다리거나 킥보드를 타고 오산까지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더군다나 코로나 2차 유행이 심각해지며 자정 이후로는 콜 발생률이 극히 희박하지요. 요즘 그런 걸로 알아요. 네. 어떻게 탈출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제 핸드폰에 기적처럼 수원 가는 콜이 떴습니다. 네. 저는 속으로 요시 그란도 시즌을 외치고 수락 버튼을 누른 뒤 손님께 전화를 겁니다. 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손님에게 인사를 하자 안승준 군한테 이런 기믹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은
분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에디터가. 어쨌든 뭐 최선을 네. 다해보겠습니다. 무슨, 근데 심판이 코라면 끝이에요. 네. 네. 제가 손님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님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근데 잠깐만. 맥락을 좀 파악합시다.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좀 듣고 올게요. 네. 얼마만입니까, 이 노래? 그러니까요. 그래요. EDM의 조상. 자, 저희는 잠시 클래식 한 곡을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제 손님이 냈다는 거죠. 뚜루뚜뚜뚜루뚜뚜뚜루뚜뚜뚜.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뚜루뚜뚜뚜루뚜뚜뚜루뚜뚜. 베이비 샤크. 네. 죄송합니다. 근데 크라프트베르크를 들어도 이게 원래 음악은 다 계보가 있어요. 아기 상어도 크라프트베르크의 영향력 어딘가에 있는 것이요. 그렇죠. 자, 그 소리는 마치 독일의 일렉트로닉 밴드 크라프트베르크의 명곡 라디오 액티비티 간주 부분에 나오는 모르스 부호와 비슷했습니다. 이 크라프트베르크가 인류의 음악에 로봇의 미학을 집어넣은 그렇죠. 뮤지션이죠. 정말이지 크라프트베르크 이전과 이후로 음악은 정말 달라집니다. 인류의 음악은. 그리고 그걸 부르는 사람도 독일에 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용인시에 있어요.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전화의 송수신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합리적이에요. 예? 여보세요? 손님은 잔뜩 취해 혀가 완전히 꼬인 채로 제게 말했습니다. 손님.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취해 힘들어서요. 술 좀 마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옛날에도 전신 시대에도 이걸 입으로 하는 미친놈이 있었을까 싶네요.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깊숙이 풍겨오는 진상 스멜. 저는 코를 취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 시간 이곳에서 다른 코를 기대하긴 어려웠기에 그냥 꾹 참고 운행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정확히 어디시죠? 손님. 이게 지금 이렇게 멜로디컬한 건지 아니면 진짜 더 진지하게 모스 부호처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런 건지. 아니, 손님 계신 위치를 알아야 제가 갈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보이는 간판이 있으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거는 대리운전 기사가 정말로 답을 못하는 손님에게 하는 말이죠. 네. 보이는 거 얘기해라. 손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행히 땡땡 헤어라며 상호명을 말합니다. 네. 상호명을 알면 제가 손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가게 주인이 인터넷을 할 줄 안다면 포털 지도 서비스에 가게를 등록했을 테니까요. 지도를 켜고 땡땡 헤어를 검색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있는 곳에서 8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네, 손님 계신 위치까지 제가 3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차에 싣고 가도 괜찮을까요? 고객. 쉬우세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손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싫으시다고요. 예? 당황한 제가 대묻자 손님은 또 뜨르뜨르뜨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코를 뺀다고 할까 고민했지만 한번 꾹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킥보드를 시키 싫다는 말씀이신가요? 고객. 농담이야. 얼른 오세요. 근데 진짜 이 문장이 정말 모든 대리기사분들의 애환이겠죠. 지금이라도 코를 뺀다고 할까 고민했지만 한번 꾹 참고 그쵸. 이 부분이 정말 수십 번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음주를 한 대부분 90% 이상은 음주를 한 사람을 전제로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이상한 손님이었습니다. 뜨릇뜨릇 소리도 심상치 않지만 킥보드를 실으라는 건지 싣기 싫다는 건지 그걸 웃기다고 말하고 혼자 미친 듯 웃는 것도 너무 크리피했습니다. 그러네요.
정확한 표현이죠. 맞아요. 전화를 끊고 손님이 있는 곳으로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킥보드를 이용하는 대리기사인데 항상 손님에게 미리 전화로 차에 접이식 킥보드를 실어도 되냐고 여쭤본 후에 이동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요. 예. 전동 킥보드인가요? 아니면? 동그란 땡인봇이었죠. 아, 그렇군요. 커다란.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킥보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다들 총칭으로. 그렇죠. 네. 물론 손님 중 열의 9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간혹 차가 더러워지는 게 싫다는 분이 계실 수 있고. 그래요? 그 트렁크는 뭐 간장도 썼는데 뭐 트렁크 더러워질 걸 걱정한다고요? 아, 근데 뭐 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말 개별차가 아니 뭐 킥보드로 차를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질 때까지. 괜히 시비 거는 거죠, 사실은. 헐. 네. 이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실른다고 했으면은 뭐 당연히 싫어주겠지만 괜히 한번 권력을 부려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싣는 건 괜찮은데 차에 짐이 가득 차 있어 실을 방법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한테 만약에 오시면 트렁크에는 못 실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호더 아니면 육아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업무 경우도 있습니다만. 만일 제가 전화로 미리 확인하지 않는다면 손님은 다시 다른 기사를 배차받아야 하니 짜증나고 저는 저 나름대로 허탕을 치고 시간 잃는 것이니 피차 속상해지겠죠. 출발지에 도착하니 시동이 걸려있는 검정색 중형 세단이 있었고 조수석에 손님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창문을 노크해 손님과 인사를 나누고 트렁크를 열어 킥보드를 실었습니다. 생각보다 선한 인상인 손님이었기에 아까의 불안은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핸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손님은 난데없이 예의 그 뜨르뜨르뜨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제가 이런 거 시킨다고 사실 안승준 군한테 진심으로 미안해 본 적은 드물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손님. 아, 미안합니다. 놀라셨죠? 사실 제가 블랙 요원이라서 지금 리시버로 난수 지령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근데 아직 좀 감을 잡기가 힘들어. 이게 어디까지 진지하게 굴었는지가 조금 헷갈립니다. 캐릭터를 잡으려면 이런 거는 이제 하루 전에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릭터 연구를 좀 해야 되는. 이거 편집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승준이한테 하루 전쯤 보내주는 게 그렇지 않았을까? 그 생각했군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니, 연습도 필요 없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은 되게 잘 이해됩니다. 어른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냥 나이를 먹은 거지. 그래서, 만취했을 때, 이 사람의 그 욕구가, 유감없이 과시가 되는데, 사람의. 네네. 이제 취하고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좀 어른이 된 거죠. 근데 어른이 안 된 어른들은 보고 있으면, 드러내는 5만 가지 욕구들 중에 이상한 과시욕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한테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행동 패턴이거든요. 그 영유아들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보면은 해석이 쉬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같아요. 네. 저는 속으로 욕설을 삼켰습니다. 처음 겪는 유형의 손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마음 건강 상태가 심히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는 기분을 겪어보셨나요? 저는 뒷목이 서늘하고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과 함께 대답을 했습니다. 저 블랙 요원? 국정원 같은 거 말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러시군요. 라고 이제 자르는 거에 비해서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말고 안전을 생각했을 때. 네, 그렇죠. 는 더 좋은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더 정말 귀찮아지는 걸로는 이제 테이프를 끄는 거죠. 말을 걸어줬습니다. 이게 택시기사님들하고 또 스킬이 다른 게 낮에는 이어가는 대화를 손님이 먼저 걸면 하는 게 스킬일 수 있는데 저녁 때는 되게 딜레마죠. 네. 이으면 있는 대로 헛소리하고 네 하고 끊으면 또 딴소리하다 괴롭히고. 네. 네, 술 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객. 네, 브라보. 정확해. 잘한다.
뭐 블랙 요원이야 내가. 나 지금 이빨에 씨 하나 물고 있어요. 시아나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아나. 저는 사실 진짜 모르는데 원래는 뭐예요? 청산가리죠. 그러니까 근데 시아나가라는 그 은어가 있어요? 아니요. 사이아나이드. 그거예요. 네, 시아나칼륨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군요. 씨 하나 물고 있다라는 줄 알았어요. 복숭아 씨 같은 해바라기. 아니 복숭아. 복숭아 누가 줬는데 먹고 뱉을 때선 계속 입에 물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 음식 쓰레기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잔 쓰레기거든요. 과육 하나 없이 나중에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한 3시간 물고 있으면 과육 하나 붙어 있지 않은 복숭아 씨를 수출해낼 수 있습니다. 되게 기분 좋겠다. 그렇죠. 제가 평생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닭발 조리된 걸 입에 넣은 다음에 1분 뒤에 뼈만 뱉어내는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죠? 체리 꼬다리를 2번 말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트 뭐 이런 거. 사랑해 이런 거. 우물우물 투투투투. 복숭아 씨. 시아나가 뭔가요? 고객. 시아나. 청산가리 몰라? 이거 불면 확 가버리는 거야. 네. 무섭네요. 뚜루뚜뚜뚜뚜루. 이거는 이제 약간 말을 끊듯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해봤습니다. 웬 미친 사람도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맞장구만 쳐주며 안전운행을 마쳤으면 될 일인데 저는 그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국정원 블랙 요원이면 정체를 철저히 비밀로 감추셔야지 왜 대리기사한테 그걸 말씀하세요. 고객. 대리기사님이 내 정체를 알면 나한테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부터 이제 정세감사 좀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하긴 손님이 진짜 북파 공작원이라고 해도 제가 북한 간첩도 아니고 저한테 감출 필요는 없으시겠네요. 아니 난 북파 공작원이 아니라 블랙 요원이라고. 그 황정민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흑금성인가 뭔가 그 영화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옛날 얘기고. 요즘도 진짜 간첩이 있어요? 있지 물론. 에이 설마. 옛날처럼 사상이나 이념적인 관점이 이제 없어요. 지들도 뚜루뚜뚜뚜뚜 이념 경쟁은 패배로 끝났다고 인정을 해. 그런 거 말고 방산 쪽이나 그냥 말하자면 뚜루뚜뚜뚜뚜 상이나 같은 민간 기업 임원 중에도 북한에서 돈 받고 움직이는 산업 스파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잡아내는 게 내 일이지. 방금 삑 처리된 건 기업 이름입니다. 네. 듣고 보니 왠지 그럴듯했습니다. 그냥 이게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잠을 쫓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헛소리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증폭시켜주는. 그렇죠. 더 해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당시 국정원 요원에게 제일 궁금했던 질문을 그 요원에게 던졌습니다. 저기 손님 이번에 바뀐 원장님은 좀 어때요? 기존에 같이 일하시던 원장님들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자 손님은 뚜뚜뚜 소리를 멈추고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는 거야. 보고 라인이 2개예요, 2개. 우리는 그 사람 우리 쪽 사람이라고 신뢰를 안 해. 그러니 보고서를 2개씩 써야 되는 거야. 전부 다 일이 2배로 늘었지, 2배로. 그래서 내가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금 이빨에 끼어있는 이 씨 하나를 크게 물어버리고 싶다니까. 꽉! 꽉 깨문다, 내가. 더러워서, 응? 내가 죽으면 애새끼들은 어떡해. 아니야. 그러지 말아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진짜 국정원 직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괜찮은 소설가가 될 자질을 가진 미친 사람이거나 말이지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스파이물에 보면은 이제 깨물면은 죽는다. 이런 무언가를 네네. 물고 있다. 근데 진짜 물고 있나요? 그 영화. 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니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
미음만 먹어야 된다는 것이냐. 간장게장 이런 건 진짜 못 먹는 거죠. 황태. 와그작. 우리 마른 안주.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계속 입에 하진 않을 테고 어느 상황. 그럼 결국 노출돼서 죽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진짜 깜짝 놀라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입에 그러니까 물 먹고. 그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 딱 갈 수 이게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또 없는 근거가 없이 시작됐을 것 같진 않고 입에다가 진짜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충격에는 안 깨지는 어떠한 그런 복숭아 씨 답이 나왔습니다. 네, 복숭아 씨는 정말 안 깨지죠. 그리고 꽉 깨물면 이가 아파서라도 죽을 수 있어요. 치아 건강이 좋지 않다면 특히. 네. 본인이 국정원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하던 그 손님은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의 돌발 행동을 하지 않고 얌전히 운행요금을 지불한 뒤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킥보드를 타고 다음 콜을 찾아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크게 좋게 된 일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혹시 이 사람이 진짜 국정원의 요원이라면 저만 좋게 된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좋게 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조차 인정을 못하고 국민주권주의의 외부 공간을 스스로 창출하려고 애쓰는 정보조직의 일원이라니 설마요. 아니겠지요. 그냥 술버릇이 고약한 조금 이상한 유형의 진상손님이었겠지요. 우리 모두가 좋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잠깐 좋게 된 것뿐이었겠지요. 거리두기 4단계 이전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는데 요새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래도 제가 무슨 가게세 내는 대단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모두들 같은 마음이겠죠. 쓰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네. 네. 근데 정말 뭐랄까 어떤 술 취해서 하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뭐 아까 UMC의 말처럼 어떠한 무의식 속에 있던 거라면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을 때 왜 이 사람의 무의식에는 국정원이 있는 걸까요?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것까지 찾아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네. 제가 비교적 한 90%쯤 확신하고 있는 건 네. 이런 사람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또 역으로 올라가는군요. 굉장히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학교,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존재감과 관련이 있다. 어린 시절에 존재감 인정 못 받던 사람들이 뻥이 심해져요. 존재감과 비밀 요원과의 상관관계인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시크릿. 나는 존재를 에이전시. 드러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릴 때 존재가 안 드러났기 때문이지. 이건 좀 막아잡시다. 그 정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 마치 난 초등학교 때 국정원 요원과도 같았지. 아무도 내 존재를 몰랐거든. 그거 옛날 개그 같네, 진짜. 네. 그렇군요. 강명철 씨도 저희도 알아내지 못한 미스테리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힘든 일을 정말 이렇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회화를 배우던 시기에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벌충할 노력을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네. 어떻게든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강명철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